자, 시장이 미국 쪽의 해석과는 전혀 무관한 아시아 쪽의 흐름이 연출이 됐습니다. 유럽 쪽도 사실상 2%대 급락으로 마감이 됐었는데 그래도 미국 쪽의 탄력적인 반등 그 부분이 물가가 잡혔다라는 쪽으로 해석되어지기를 기대를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지금 아시아 증시 쪽의 낙폭을 들여다본다면 유럽과 마찬가지로 경기 둔화 침체에 대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이 되어버렸습니다. 일단은 아시아 쪽에서 유독 국내 증시가 더 물론 이제 대만도 2.5% 낙폭이 있었습니다만 대만하고 그렇다고 비교할 바는 아닌 것 같고 결론적으로 국내 증시가 일본 니케이 쪽에 1.15%의 약세 대비해서 2배 수준. 미국 쪽의 선물이 그렇다고 해서 급격하게 조정을 받은 그런 흐름도 일단 아니에요. 유럽장 개장된 이후에 추이를 놓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과한 조정이라고 설정을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제 오늘의 경우에는 그나마도 IT 쪽의 흐름이 시장 대비해서는 방어적인 그런 모습을 연출했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 손치더라도 나머지 쪽의 흐름이 과하게 미끄러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공포감이 계속해서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수익 종목군들의 그 변동성 자체가 상상을 초월해요. 지금 특히 이제 그 유가 하락에 따른 신재생 에너지 쪽의 주가 등락폭 자체가 상상을 초월하죠. 일단 삼성전자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잠시 후에 이제 수급이 나오겠습니다만 시장 자체의 종가 기준이 이제 2,300을 이탈하고 끝났기 때문에 종가 기준으로는 52주 신저가가 계속 나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매번 주봉이나 월봉으로 설정을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지금 기준에서 심리적으로 그런 설명이 와닿으실지 모르겠어요. 자, 이 수준에서 삼성전자의 기준도 결론적으로는 2020년에 바닥 기준 36조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을 때의 기준 그리고 지금 컨센서스가 낮아진 상태에서 60조 수준이죠. 주가 범위를 감안한다면 지금 7만 원대 형성하고 있어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위치입니다. 컨센서스가 조금 이제 가파르게 축소되고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지금의 59조 원 수준의 기준이라면 자 59조 원 마이너스 36조 그럼 64%니까 더 낮춰진다고 치고 60%라고 기준을 잡으면 이 당시에 저가 42,300원 대비 60% 67,000원대에 놓여져 있더라도 이상할 건 없습니다. 그게 최저 바닥의 인식의 밸류에이션이죠. 과도해도 이제 한참 과도하게 미끄러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타 이제 그 종목군들하고 비교를 해서 종목군들을 변동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중소형주급에서 되돌려질 때 반등 수익 범위를 좀 모색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결코 중소형주들의 반등이 월등하다라고
놓고 볼 수는 없어요. 자, 일단은 하이닉스도 이때가 영업이익이 5조 원일 때 기준에 65,800원. 그리고 지금 컨센서스 부분이 역시 낮아지고 있습니다만 12조 4천억 여전히 영업이익 기준에서의 14조 9천억 영업이익 기준에서의 흐름은 5조 대비해서는 200% 증가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급격히 줄긴 했죠. 급격히 줄긴 했어도 만약에 이게 이제 뭐 최악의 경우 10조 원으로 줄어든다 해도 결국은 이 바닥 찍을 때 대비해서 실적이 100% 증가해 있는데 65,850원이라고 치면 6만 원만 잡아도 12만 원 위쪽에 있어야 정상이라는 거죠. 펀더멘털 대비해서. 그러니까 일단 우선순위를 잡을 때에 어찌됐든 실적, 일단 가장 우선순위로 실적. 전기도 마찬가지. 전기도 지금의 밴드를 형성한 적이 없었죠. 가장 최바닥, 그 최바닥도 이제는 PER이 깨고 내려가 있는, PBR도 최저바닥에 2017년도 이후에 많이 과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삼성전기의 경우도 지금 PER이 8배, 오늘 미끄러졌으니까 이제 뭐 더 낮아져 있겠죠. 영업이익에 대해서 일부 줄어드는 것으로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2020년 저점 찍을 때 영업이익 9,100억, 그에 대비해서 60% 이상 1조 5,600억, 70%. 그러면 저때 당시의 주가, 이 당시 주가일 때 81,700원 대비해서 70% 14만 원 정도 형성이 있어도 이상할 거 없다는 겁니다. 14만 원 정도 형성돼 있어도 다 과도합니다. 지금 전체가 다. LG전자도 마찬가지죠. 그나마 이제 LG전자 쪽에 대해서는 전장 관련된 가시적인 성과 부분을 2분기에 기대할 수 있다. 그 내용이 나와 있는 상태예요. 마찬가지로 좀 빠르게 돌려줘야 되겠죠. 지금 뭐 4만 원 코로나19 때 저점을 찍고 나서의 흐름, 컨센서스 영업이익 대비해서 지금 뭐 제한적인 수준이긴 합니다만 주가는 이제 많이 올라와 있죠. 그 부분은 일단은 모바일 쪽에 부진 부분을 털어낸 부분에 대한 프리미엄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성장성에 대해서 그 이슈 범위가 제한적으로 형성이 됐다는 거죠. 나머지 이제 뭐 LG노텍도 마찬가지의 PER 7.25배, DBI텍은 무슨 뭐 3.56배,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흐름으로 지금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 LG와 또 현대차, 기아, 현대차 기아의 그 실적이나 뭐 전기차 쪽의 시장 점유율이나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이긴 한데 뭐 판매 대수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또 부정적인 면도 사실이 있는 거죠. 어찌됐든 뭐 KB금융 같은 경우에도 6만 원 기준 대비해서, 그러니까 다른 쪽 대비 금융지주사 쪽의 하방 경직성, 그다음 변동성, 제한적 변동성, 이런 부분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해서 그랬는데
지금 PBR이 0.4배까지 내려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의 이제 그 물가를 잡기 위한 의지 뭐 그런 부분이 상당폭 녹여져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대출 금리에 대한 규제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 뭐 이런 부분인데 과도하죠. 어찌됐건 그 주력주들의 흐름이 그나마도 말도 안 되지만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 IT 쪽이 그나마 일부 방어를 하고 마감을 졌다라는 쪽에 좀 무게감을 두고요. 전일 그래도 일부의 반등이 있었고, 그다음에 LG화까지는 그나마도. 예. 근데 지금 오늘 기준에 이제 현대차라든가 기아 그리고 현대모비스, KB금융이 좀 많이 아쉬웠고요. 한국전력은 이렇게 되면 뭐 저점 편입 구간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위치. 와, 나머지 이제 뭐 에코프로 BM, 코스모 신소재, 삼성 엔지니어링은 뭐 0.5%대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의 말도 안 되는 주가 조정폭이 나왔는데 일단은 뭐 내일 당장 되돌려 놔야 되겠죠. 한국항공우주 손바뀜 수급 그 수급 대비해서 과하게 좀 미끄러진 부분 여기도 빠르게 되돌려야 되겠고요. SM 그리고 OCI도 그 프로그램 쪽의 수급 그리고 기간 쪽의 매도 손바뀐 부분. 그러니까 뭐 단순 논리죠. 유가의 급락에 따른 연동폭. 근데 5월 달에도 유가가 8% 급락을 했을 때는 이런 흐름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명목 가격인 100불이 이탈됐다라는 것에 이제 이슈가 불거진 거죠. 이에 반해서 이제 하나솔루션의 매도는 양쪽이 다 때려버린 거죠. 0.4% 수준인데 지금 600만 주대 매집이 단행돼 있단 말이에요. 매수 평균 단가도 있고 매수 평균 단가 대비해서 지금 프리미엄이 아예 없는 수준으로 미끄러졌다라고 판단을 하셔도 이상할 건 없습니다. 지금 뭐 5월 이후, 5월 중순 이후 기준이 되는데요. 이때부터죠. 5월 20일. 오늘 물량을 개인들에게 떡 안겼다 할지라도 570만 주, 대략 뭐 3% 가까운. 그러니까 2.5% 이상부터는 우리는 이제 매집으로 1차 매집으로 본다라고 했고, 그 매수 평균 단가가 결론적으로는 37,000원이란 말이에요. 프리미엄이 아예 없죠 이제 뭐. 예. 저 앞전부터 누적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범위를 공매도 상환이나 대차 상환으로 보기에는 무리수가 있죠. 이미 수급 개선폭으로 놓고 봐야죠. 과하게 미끄러진 부분에 대해서 되돌림의 흐름은 뭐 가파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주간 단위에서 뭐 상상을 초월하게 깨져 내려갔기 때문에 자 그리고 현대로템의 경우도 제한적 거래량 속에서 조정폭이 확장돼 있습니다. 좀 빠르게 여기도 수급 유입되면서 되돌려야 되겠죠. 오리온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까지. 자, 뭐 굉장히 어려운 하루가 됐어요. 그나마도 이제 어찌 됐든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주력 위주에서 꽉 채워놓으신 상태. 그리고 주력에서 이제 움직이지 않고 뭐 지금까지 계속 공포감이 앞서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주력 위주, 그다음에 수익 종목도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이제 뭐 이번 반등에서도 저도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고 반등에 대한 그 기준폭 이제는 뭐 시장이 완벽하게 반등을 해서 7월 기준에 2,700, 800까지
반등을 기대해 보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부분들을 잘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주력주에서 변동성이 다소 제한적인 듯이 느껴지더라도 그쪽의 흐름을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수익 종목 쪽에 큰 변동성을 들여다볼 것이냐. 결국은 누적적으로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거는 우리가 이제 형성해 놓고 있는 시장 주도주예요. 그들의 변동률도 그렇게까지 제한적이지 않아요. 하이닉스도 뭐 어제 장중에 4%, 또 이렇게 6%씩 이런 변동성이 충분히 나옵니다. 6%씩. 뭐 LG화학 마찬가지죠. 그래서 멀리 돌아갈 필요 없이 이렇게 8%의 이런 변동성, 이런 부분들을 4월 28일에도 이런 부분들을 멀리서 변동성 종목에서 찾지 마시고 주력주에서 먼저 설정을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변동성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시는 걸로 기준을 설정을 해드릴게요. 지금 IR 공시가 나왔네요. 그래서 일단 하나솔루션의 실적 발표일이 설정이 된 거죠. 그 대형사들은 이제 실적 발표일들을 이렇게 공시를 통해서 내주고 있고, 하나솔루션도 지금 공시가 나와서 같이 들여다본 건데, 참 시장의 흐름이 하여간에 뭐 상당히 대단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뭐 심리적으로 버티기 어려운, 그나마도 하여간에 뭐 말씀드린 것처럼 주력주 위주에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나마 시장 변동폭에서 일부라도 방어가 되는, 그래야 뭐 나머지 기준에 시장이 본격적으로 반등을 줄 때에 그때 어떤 뭐 시장 반등 추세에 연동돼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기회라도 잡을 수 있는 거죠. 자칫 여기서 비중 조절, 또 변동성 매매의 추이, 이런 부분에 이제 자칫 잘못 올라탔다가 반대 방향으로 나오게 될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종목이 조정을 받더라도 그래, 일단 실적이 뒷받침돼 있고 실적이 좀 하향되더라도 또 자산가치 대비해서 월등한 저평가 수준이다, 이런 것이 있으면 감내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월요일날 변동성이 나왔던 휴마시스, 이런 종목군에서 프로그램이 나쁘지 않은데요 하고 들여다보고 있다가 순식간에 8% 이렇게 밀려 내려가면 내일 뭐 다시 변동성에 의해서 되돌려진다 할지라도 당장의 기준이 공포감이 앞서는 거죠. 오늘 뭐 잠시 강세를 띄었다가 다시 꺾여져서 8% 밀려 내려온 뭐 일동제약이라든가 이런 쪽의 기준이 벅차지는 거죠. 그래서 변동성 종목의 기준은 하여간에 끝까지 주의해서 대처하자,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많이 버거운 하루였습니다만 다른 거 보지 마시고 하여간에 주력주 위주에서 조금 그나마도 좀 위안을 잡으시고 마인드 컨트롤 하시고 조금 일찍 오늘은 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시장 전망치죠. 일단은 시장이 미끄러졌다고 해서 공포감만 내세우시지 마시고, 일본 니케이 지수는 1.15%의 마감을 하고 끝났어요. 니케이 볼까요? 뭐 사실은 기존에 이제 엔화의 초약세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는데,
달러 지수로 이제 환산을 했을 때는 사실 그 방어가 잘 되고 있는 게 아니고 달러 가치로 이제 환산했을 때는 사실 굉장히 많이 미끄러진 그 기준으로 설정이 돼 있는 거죠. 어찌됐든 니케이 쪽은 오늘 기준에서 1.20, 1.15 뭐 이렇게 해서 마감이 됐단 말이에요. 아시다시피 뭐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뭐 상당히 강하게 마감 잘 됐고, 결론적으로 CPI가 이제 7월 13일 날 나와요. 그럼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잡혔다로 해석할 거냐? 조정받으면은 인플레이션 우려감 이렇게 표현하겠지만,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유가도 한번 보시고 다시 올려드릴게요. 유가도. 그렇게 해서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요. 원래 비이성적인 흐름은 없었다예요. 제한적이었다.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될 만큼의 흐름으로 연출이 되려면 말 그대로 수요가 없기 때문에 폭락이 연출되는 그런 흐름으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뭐 그렇지 않다. 일단은 그렇게 해서 먼 과거치까지 해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시장이 조정을 받았지만 미국처럼 강세를 띠는 쪽, 일본처럼 제한적인 낙폭인 쪽, 그다음 유럽이 이제 개장을 어떻게 할지는 좀 봐야죠. 그리고 미국 쪽 선물은 좀 또 줄이고 있어요. 낙폭을. 장중에 뭐 플러스까지 돌렸었고. 그래서 경기 둔화 침체로만 해석하는 게 아니고 물가가 잡혔다라고도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 긍정적으로 좀 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뭐 어수선한 장인데 정 의원님들은 달갑지 않으시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제 그 시황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보시면은 네이버에서 이제 포탈에서 윤정도 검색하시고 공식 홈페이지 위에서든 아래서든 눌러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셔서 일단은 시장 어렵죠. 포트폴리오 이제 전체 같이 구성하신다 생각하시고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요번 장 잘 마무리하시고 우왕좌왕하다가 더 큰 낭패를 보시기보다는 지금 전화하세요. 자,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